전성기 오늘 2부 순서 함께합니다. 유리천장이란 말 들어보셨죠? 여성들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조직 내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경제용어인데요. 오늘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에서 만나볼 분은 이 유리천장을 당당하게 뚫은 분인데요. 글로벌 기업 맥킨지의 마케팅 컨설턴트, LG전자 최연소 여성 상무, 두산그룹 브랜드 총괄 전무, 현대자동차 최초의 여성 상무, 와 등등등 엄청나죠. 항상 최초와 여성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현대자동차를 떠나서 여성 최고 마케팅 책임자를 키워내는 교육 컨설팅 업체 CMO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최명화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명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최명화님 나오신다 그래서 와 이렇게 바쁜 분들은 과연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쪼개 쓰며 보내시는가 궁금했어요. 그날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강연을 하는 날도 있고 원고를 쓰는 날도 있고 또 새로운 일을 기획하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고 내부 미팅하고 근데 틈틈이 그러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요가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항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그 바쁜 중에 또 운동까지 꾸준히 하시나 봐요. 네, 요가 네.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정말 모습이 너무 멋지세요. 그렇게 일만 열심히 하는 분 같은 느낌보다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그런 모습이라서 제가 좀 반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네, 앞서서 유리천장이란 얘기를 제가 했는데 또 당당하게 뚫은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이 중역이 되거나 또 임원까지 오르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사실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80년대 말 그리고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 대기업의 경우에 그 신입사원의 조건이 군필자였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떤 대기업에 원서를 내러 갔다가 네. 군필자만 된다는 얘기를 듣고 네. 또 돌아섰던 기억도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외국계 기업이나 IT 쪽 이런 좀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진출이 좀 더 활발하고요. 네. 하지만 대기업, 국내 기업들을 봤을 땐 여전히 어려운 상황. 네. 저희가 직원이 한 10만 명, 8만 명에서 10만 명이라고 봤을 때 그중 임원이 한 3,400명 수준. 근데 그중에서도 여자 임원은 뭐 1명, 2명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자가 임원이 되는 것이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조직 내에서 여성이 그렇게 일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임원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워낙 그 여성 사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적게 뽑아서 그만큼 확률이 적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어떤 기업에서 일부러 여자를 배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사실은 임원이 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어떤 부장급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여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보면 아직도 뭐 유리천장 뚫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성공한 여성들에 대한 편견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렇게까지 되려면은 가정은 어떻게 했겠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가정과 일 사이에서 균형 잡기가 참 힘들고요. 한편으로는 일도 잘하면서 가정도 열심히 살림도 잘하는 그런 여성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일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상당한 편견일 수도 있고 또 네. 실제적인 어려움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뭐 아이가 둘이 있는 엄마입니다마는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는 게임을 하는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서는 가정 생활, 자신의 사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게 결국은 지속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과 삶의 밸런스라든지 이런 개념에 저희가 너무 많이 묶이지는 않았으면 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는 일과 삶의 밸런스라는 말 대신에 일과 삶의 융합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요.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똑같은 비중으로 다룬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커리어 선상에서 보다 중요한 부분을 앞에 놓고 그게 시기적으로 또 변할 수도 있어요. 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조금 더 가정이 중심이 되다가 아이들이 또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일이 될 수도 있고. 네. 하지만 어느 것을 하나 중심으로 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나머지 하나를 융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균형을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융합적으로 좀 생각을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똑같이 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어야 한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이제 그렇긴 하지만 또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육아 문제 때문에. 우리 대표님도 제가 잠깐 아까 말씀 나눌 때 아들만 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워킹맘으로서 그만두고 싶을 때 있지 않으셨어요? 많았죠. 네. 특히 아이들 어리고 네. 그리고 아이들이 아플 때 그럴 때는 정말 어떤 그 선택에 어떤 중심 기로에 쓰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제가 두 가지 조언을 네. 좀 하고 싶습니다. 네네. 하나는 자기가 선택한 길이라면 일단 직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꼭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이유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이유가 뭐 자아실현이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 어떤 돈 때문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것이 자기가 어떤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당해지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젖은 낙엽처럼 좀 견디는 그런 근성이 필요합니다. 끈기. 네. 그러니까 네. 사실 대기업에 왜 여자 임원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네. 항상 여자 부장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답을 줍니다. 네네.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입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이라고 어려운 게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면 꼭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절대적인 절실함. 절박함이 네. 있었다고 봐지기 때문에 직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등락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지 좀 견디는 그런 근성, 젖은 낙엽의 근성. 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후배들한테 성공하고 싶으면 남편을 유학 보내라. 네. 유학 보내고 너가 가장이 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2039님 문자 주셨네요. 저도 워킹맘인데요. 남편의 도움 없이는 정말 힘드네요. 그런데 남편이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남편에게 지혜롭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정말 이런 경우 너무 많죠. 주변에서. 예, 남편이 안 도와준대요. 같이 일하는데. 어떻게 현명하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어요.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진정성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표현을 안 해도 알아주겠지 아니면 상대가 좀 그렇게 해주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표현을 안 하면 엄마도 제 속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굉장히 솔직하고 그리고 자주 그것에 대해서 감정을 섞지 않고 일단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남편이 저의 최대의 서포터가 돼야 됩니다. 네. 스폰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소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신의 상사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 동료의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그 부분이 어색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맥락이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자꾸 쌓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공유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감정을 섞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정말 좀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려운 게 사실 그건데 또 지속적으로 해보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자, 665 하나님. 제 부인도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일했는데 쉽지 않아서 그만뒀습니다. 오히려 여자 상사가 더 이해해주지 못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우리 최 대표님도 여자 상사도 겪었고 또 아니면은 또 후배도 많이 이제 이런 경우를 보셨을 텐데 여자 입장에서 어떠세요? 일단
일에서의 어떤 휴지기가 생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일단 개점 휴업도 전략이다라는 네.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100세 시대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커리어를 그냥 일관적으로 가져가는 것만이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어리거나 어떤 환경이 있을 때는 어떤 개점 휴업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는 네. 여유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되고요. 네. 여자 상사이기 때문에 좀 더 이해를 어렵게 한다라는 부분은 그것 또한 저희가 좀 어떠한 각을 가지고 보는 편견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건 여자 상사든 남자 상사든 어떤 상사의 입장에서의 그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편견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그 부분이 같이 소통이 될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제 지나왔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제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한창 일하실 때 제가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자뻑 일기를 쓰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겨내셨다는 얘기를 제가 봤거든요. 네. 자뻑 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저는 사실 마케팅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학적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야 돼요. 그때 제가 배웠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의지만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다, 내가 이러한 걸 하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은 사실 지속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의 모습대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얼만큼 훌륭한 사람이고 자기가 자기한테 반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특히 조직 생활에서는 저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피드백을 받는데 그 부분이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개선하는 좋은 면도 있지만 너무 많이 시달리다 보면은 스스로가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반하고 자신이 어떠한 장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를 자뻑일기를 쓰면서 네. 반하는 연습 그렇게 내면을 좀 위로하고 좀 보호하면서 네. 가는 그러한 스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성공하신 분들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그게 가장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대표님도 역시 그러셨군요. 네. 0032님, 저는 남성입니다. 일에 매몰되다 보면 자기 개발하는데 시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해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지금 현대는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비해서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어떤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네. 지금은 이제 O2O 시대, 온라인 투 오프라인 시대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네. 개인이 미디어화가 되는 시대입니다. 네. 굉장히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는 자신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 거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호기심이 자꾸 상실되는데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견제하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각 그리고 새로운 쇼핑몰이 문을 열면 거기에도 좀 가보고 그리고 새로운 문화들, 새로운 가수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새로운 어떤 네트워크의 형태가 나오면 거기에서도 보는 그런 어떤 관심을 갖고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작지만 트라이하고 거기에 함께하는 것. 네. 이 부분이 어떤 자기 개발의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저는 인사이트 마케팅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결국 이러한 통찰력도 다른 생각들이 충돌하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와는 다른 생각에 자꾸 자신을 노출시키는 연습, 그것이 자기 개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아우, 구글들이 너무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요. 이렇게 자기 개발을 틈틈이 하셔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지금 또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 교육 컨설팅 업체 CMO 캠퍼스라고 특히 여성 리더를 길러내고 도움을 주는 일을 하신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네, 최명환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세웠고 네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지금 말씀하시는 CMO 캠퍼스입니다. 아, 네. CMO라는 것은 CEO가 기업 최고 경영자, CMO는 마케팅 최고 네. 경영자를 말하는데요. 여성 후배들을 좀 돕고 싶었어요. 일단 CMO 캠퍼스를 통해서는 기업에 너무 여자 리더들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마케팅을 가르치고 또 리더십을 함께 공부해서 보다 많은 여성 리더들을 좀 기업에서 배출시키자 이러한 목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341
이님께서 문자 또 주셨네요. 오늘 문자가 참 많이 와요. 제가 감사합니다. 어떤 질문을 제가 선택해서 드려야 될지 고민될 정도로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감사하고요. 3412님, 여성 리더들의 장점이 많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여성 리더들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하셨네요. 흔히들 여성 리더들의 각 장점을 어떤 감수성에서 찾습니다. 네. 그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의 어떤 감정에 좀 더 민감하고 그 부분에 반응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저는 양날의 칼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생활에선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사실 조직 생활이라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등락이 있고 불확실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감성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사실은 느끼지 말아야 될 부분을 너무 많이 느낀다든지 네. 지나치게 작은 일에 자신이 매몰된다라든지 그 부분에 의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태도가 지배되는 그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리더들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그러한 여성의 특질을 이해하고 어떤 철감 멘탈이라는 재밌는 표현도 있는데 네. 어떤 자신의 감정적인 컨트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객관화시키는 연습.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네. 스스로가 객관화하는 그런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저희 함께하는 청취자분 가운데는 사실 50대 이상의 분들도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니던 회사를 떠나거나 하던 일을 그만둬야 할 시기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인생 제2막을 위해서 퇴직 후 회사를 떠나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고민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우리 최 대표님께서도 지금 물론 새로운 회사를 경영하시지만 다니던 회사를 떠날 때 고민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가장 핵심이 자신을 잘 아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저희한테 덜 맞거나 아니면 저희가 해피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도 젊을 때는 좀 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사회적인 그런 부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에너지를 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가슴이 뛰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좀 더 현실적으로는 저는 3가지 조언을 네. 꼭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사람을 개발을 해놓는 일입니다. 네. 이건 그냥 되는 일이 아니고 특히 새로운 생각이나 어떤 네트워크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후배들 이런 부분들을 곁에 많이 두는 일.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2번째는 호기심. 아까 말씀드렸던 네. 나이가 들수록 이 호기심을 갖는 게 힘들어지는데 네. 그 낯선 것,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연습 네. 이 부분이 점점 필요하고요. 그리고 3번째는 어떤 부분에서든 회사 밖의 네트워크. 저는 이걸 에코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런 에코시스템을 건설해 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광고 대행사 아니면 리서치 회사 네. 그리고 대학 교수님 네. 이런 부분들이 저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에코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각 분야에서 많이는 필요 없고 단 한 사람, 단 한 분씩이라도 그분들은 열일을 제끼고 제 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반드시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해서 오랜 시간 동안 반드시 빌드업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네. 사람을 개발하고 호기심을 갖고 또 회사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심 갖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정말 중요하죠. 자, 2278님. 회사 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는 조직 생활이든 아니면 조직 밖의 생활이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진짜로 다르다라는 걸 얼마나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이 진정으로 인정하느냐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모든 존재가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서로가 원하는 가치가 굉장히 다른데 네. 그 부분을 자신의 기준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프레임 이런 쪽으로만 자꾸 접근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다 보면 관계라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 같고 관계가 결국은 자신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척도인 것 같아요. 네. 아이들과의 관계 아니면은 좀 더 추상적으로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회나든지 그런 주변 환경들이 왜 내 아이 생각이나 내 아이의 익숙함과는 좀 다르게
변경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다름을 또 하나의 가치 그리고 또 하나의 지향점으로 자꾸 받아들이고 서로 융복합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철학적으로는 네.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입니다. 오늘 정말 구구절절히 좋은 말씀 공감하는 여성으로서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공감 가는 말씀을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의 목표를 아까 이제 직진하라 말씀하셨는데 중단 없이 쫓는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다. 이런 말도 떠오르는데요. 오늘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여성 최고 마케팅 책임자를 키워내는 교육 컨설팅 업체에서 CMO 캠퍼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최명화 대표와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